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셋값도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역전세난까지 발생하고 있지만 실수요자들은 매매가와 전셋값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하화로 추진되던 GTX 신호선 도봉 구간이 지상으로 바뀌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상과 지하 모두 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지하화할 경우에는 6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상화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 공사 시작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최근 장애인 전동 스쿠터와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양천구가 장애인 전동 보장구 보험 가입 대상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45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들어서 내림세는 더 커졌습니다. 전셋값은 더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2천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59.96제곱미터의 집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새 4억 넘게 빠진 금액이고 2년 전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입니다. 전셋값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암동 주요 단지들의 경우 3억에서 4억 초반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6억 5천에 20평을 전세를 놨는데 지금은 2억 빠져서 4억 5천.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2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1%, 전세값은 0.95%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매매 가격의 경우 은평 0.24%, 양천 0.18%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은 은평 0.61%, 양천이 1.31% 내려갔습니다. 특히 양천은 전세 가격 하락폭이 서울 평균보다 높았는데 목동과 신정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전셋값 하락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역전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 이맘때가 되면은 지금 그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목동 좀 부족해서 용산에다가 예약금까지도 주고 기다려야 했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지요. 임대인도 돈을 구하기가 힘들고 이미 썼으니까 그리고 세입자도 나가게 된 비용 발생하니 적당한 선에서 2년을 그렇게 역전세로 해서 월세 지급하는 걸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실수요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는 시세인데 뭐 지금 그걸 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의외로 관망하는 게 좋죠. 거래 절벽 속에 미분양 아파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가중되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은 더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추세는 이미 꺾여서 집 사면 돈이 안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당초 지하화로 추진되던 GTX 신호선 도봉 구간이 지상으로 바뀌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상과 지하 모두 적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향후 사업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봉 구간 지상 지하화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두 방식 모두가 적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민자 사업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사업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하화할 경우 6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돼 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지상화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 공사 시작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양천구가 올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대상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에 해당돼 인도로 운행해야 하는데요. 인도폭이 좁거나 적치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도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에 양천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시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165명에게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라는 제한 요건을 폐지하고 보험 가입 대상을 450명으로 확대하는데요.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중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양천구가 일괄 납부하며 보험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2천만 원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지고 본인 부담금은 5만 원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를 50일 앞두고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10일 열린 기자회견은 중요 무형문화재 5호 베일동 명창과 국내 인기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알베르토 몬디, 럭키 홍보대사 위촉식, 노관규 순천시장의 브리핑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외국의 정원을 모방했던 10년 전 박람회와는 달리 2023년의 박람회는 정원 산업의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며 박람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해 모든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는 4월 1일부터 7개월간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순천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일단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정말 순천은 저는 일 때문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고요. 그리고 독일인으로서는 저희 사실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정말 대단한 그런 박람회 이제 볼 수 있고 또 방문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홍보대사 돼서 너무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개막이 이제 5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남 순천은 지역의 모든 곳이 정원 그 자체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수장이십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을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단복을 멋지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좀 어색합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제 박람회가 50일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정말 긴장됩니다. 누가 시계를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긴장됩니다. 근데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3년에도 또 기획을 하셨으니까 네. 올해 박람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완전히 다르죠. 2013년에는 순천만 보존하려고 이제 에코벨트 개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외국에서 베껴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힘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비울 건 비우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삽니다가 이번에 우리 슬로건이듯이 도시 내부로 깊숙하게 정원이 들어와 있는 형태들입니다. 이게 이제는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성으로 정원이 오는 거죠. 이게 다양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기후위기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순천의 생태 전략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특히나 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정원이라는 데가 원래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예. 기후변화 이런 데 가장 적합한 소재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번에 순천에서는 차가 다니던 아스팔트 도로를 사계절 잔디를 입힌 정원으로 바꿔서 이번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세계에서도 주목해야 될 일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해 시설들이 많거든요. 저루지 이런 곳들이. 이것도 정원으로 바꿔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표준이 되는 거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 네, 그저 관람만 하는 정원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그런 정원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지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는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원은 거기 있는 풀 한 포기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다 이유가 있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는 하지만 굳이 몇 가지를 소개를 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도로가 정원으로 바뀐 거, 또 재해시설이 정원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이제까지 단순하게 농업용수를 제공하거나 또는 홍수가 졌을 때 물을 흘려보내는 강이 이제는 사람들이 뱃길을 열어서 배를 타고 정원을 관람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뀌는 것들. 그리고 정원을 우리가 보기만 했지 하루 종일 머무른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세계 처음으로
정원에서 하루 머무르는 가든 스테이를 최초로 하는 것, 또 전체적으로 새롭게 예전의 정원들을 리뉴얼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정원들이 새로운 콘텐츠와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뭐 키즈 가든이라든가 또는 노을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 정말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원이 이제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어신길로 만들어진다는 것.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콘텐츠들이 꽉 차 있는 게 이번에 정원 박람회입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원에 있는 풀 한 포기조차 허투루 만든 게 없을 만큼 그만큼 맞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신데 이번 박람회가 개막을 넘어서서 단순 개막식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천의 미래 비전을 또 새롭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정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 문제도 있지만 사회 구조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 정원은 남녀노소 뭐 신분 고하 없이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사회 구조를 바꾼다는 것은 곧 도시 구조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들은 미래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예지 생활이라는 것들이 아파트 숲에 굉장히 바쁜 일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신 건강도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 먹는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치유하는 공간이 또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삶의 모습들, 도시의 구조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에도 얻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문제들, 신체적인 문제들까지를 다 치유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순천을 방문하실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면서 도시들이 다 마치 풀빵 기계 속의 붕어빵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런 도시들은 앞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도시는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새로운 표준으로 지금 제시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파라다이스가 있거든요. 순천에 오시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7달 동안 열리는데 여러분들 쌓이는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순천으로 오십시오. 저희들이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게 될 2023 순천만 정원 박람회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꼭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올해 첫 시정연설을 통해 수건과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양천구에는 11일 임시회를 열고 주택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안건 11건에 대한 심사에 나섰는데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임시회 첫날 본회의장에 출석해 양천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과 사업 하나하나가 가시적 성과로 실현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1,400여 공무원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대중교통 확충,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지원, 목동 유수지와 목동 운동장 일대 스포츠공원 조성 등 수건 과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은 누구나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양천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도약의 해입니다. 지난해 다져온 기반을 중심으로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구민 여러분이 오랫동안 바라던 수건 과제를 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은평구가 집수리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데도 비용 부담으로 집을 고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에 도배나 장판 교체 등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대상은 반지하에 살면서 올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민으로 가구당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